알바하다 사장님한테 털리고 일하다 상사한테 털리고 하루종일 되는 게 없을 때 자연히 생각나는 게 있죠. 바로 소주죠. 구이, 찜, 탕, 볶음, 튀김, 심지어 잼까지 진짜 의외로 괜찮아요. 세상에 어떤 안주에도 어울리는 소주는 퇴근길의 친구로서 목전 너머로 술술 넘어가는 맛이 천국이 따로 없을 정도죠. 하지만 술이 들어간다 쭉쭉쭉쭉 하면서 엎어놓고 내일이 없는 것처럼 부어라 마셔라 하다 보면 너나 할 것 없이 개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시는 소주 한 잔이야말로 지친 우리의 삶에 한 모금의 오아시스가 되기도 하죠. 투명한 빛깔을 자랑하며 우리에게 사랑받는 이 소주가 언제부터 우리의 삶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게 됐을까요? 먼저 소주의 기원은 시간을 거슬러 9세기 아랍에서 시작된 뭔 개소리야, 소주의 역사라며. 개소리가 아니고 진짜 소주의 원전은 아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아랍엔 쇠를 황금으로 바꾼다는 연금술사들이 있었는데 당시의 연금술사들은 금을 만들기 위해 물질들이 가진 순수한 성분들을 찾고 싶어 했습니다. 이를테면 돌에 섞인 미량의 황금을 추출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들은 다양한 물건들을 팔팔 끓인 주전자에 넣고 올라오는 수증기를 추출해보기로 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돌도 끓여보고 나무도 끓여보고 술도 끓여보고. 이 술에서 나오는 수증기 냄새를 맡아보니 장난이 아니더라 이거야. 그래서 계속 끓이고 또 끓여서 만든 수증기를 모아 액체로 만들어서 마셔보니까 죄다 깔라가 돼버렸다 이거거든. 만들라는 금 대신 만든 이게 바로 아라크라 불리는 증류주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증류주는 이후 13세기 정복전쟁을 위해 아랍을 침공한 몽골 제국에도 퍼지게 됐죠. 이 몽골 사람들 정복도 좋아하지만 술 하나는 더 기가 막히게 좋아합니다. 특히 추운 유목 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몸을 데우는 술은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었죠. 맨날 말젓으로 발효시킨 마요주만 먹다가 자연 상태에선 있을 수 없는 도수를 가진 아라크를 마셔보니 이게 완전 게다가 발효주보다 도수가 높아 잘 상하지 않는 점도 몽골인들에겐 크게 어필됐죠. 몽골인들은 이 아라크를 아라키르라 부르며 전쟁을 할 때 자신들의 병참기지마다 이 증류주 제조장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몽골 제국이 일본을 정복하기 위해 병참기지를 세웠던 곳이 바로 한반도의 고려였다 이 말이에요. 주둔지였던 개성, 전진기지가 있었던 안동, 그리고 제주도에 증류주 제조장이 지어졌는데 이후 몽골인들이 한반도에서 물러나며 남긴 제조장을 중심으로 증류주, 아락주가 만들어지게 되죠. 아라크, 아라킬, 아락주. 그렇게 나라를 거쳐 이름이 바뀐 이 증류주의 이름은 이후 증류주를 만드는 방식인, 즉 불을 떼서 술을 만든다는 것에 비롯돼 불사를 소, 술, 주자를 써서 소주란 이름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뭐 마시는 사람 목구녕도 불태울 정도로 도수가 높으니 이름으로 딱 맞았죠. 그럼 이때부터 소주가 서민들의 삶에 정착된 거냐? 아닙니다. 제조가 까다롭고 곡식을 발효시켜서 만드는 사치스러운 방식의 증류식 소주는 당대 권문세족들의 중심으로만 유행하게 됩니다. 고려시대를 지나 조선시대에 와선 덕하게 목을 치면서도 뒷맛이 깔끔한 소주의 맛에 궁중의 왕과 양반들이 푹 빠져버리게 됐죠. 이때 당시 기술의 발달로 일반 평민들도 집에서 소주를 만들 수 있었지만 높으신 분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전하, 천한 것들이 감히 우리가 먹는 소주를 만든다고 합니다, 전하. 게다가 비싸디 비싼 쌀을, 그것도 쌀로 빚은 술을 다시 증류해서 만드는 방식으로 인해 식량난이 벌어질 것을 우려한 조정에서 다른 술은 몰라도 소주를 만드는 것만큼은 민가에서 금지하는 조치를 빈번하게 시행할 정도였습니다. 그리하여 소주는 일반 백성들 사이에선 제사 때나 사용되는 고급술로 여겨졌죠. 그래서 이 아까운 소주를 보약이라 부르며 찔끔찔끔 작은 잔에 마시거나 따를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소주잔의 크기가 작은 것도 바로 여기서 유래된 거예요. 아무튼 시간이 흐르고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에 일본에서 넘어온 주정에 물과 감미료를 섞어 만들어진 희석식 소주가 각 지역에 생긴 양조장을 통해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대중들 사이에 퍼지게 됩니다. 아니 그럼 이렇게 비싸던 술을 보급시킨 것만큼은 일본이 잘한 거 아니야? 아닙니다. 얘네가 어떤 민족이에요? 조선을 수탈하려고 아주 오만 병을 다 하던 놈들인데 말이죠. 다 돈 때문에 한 거예요 이거. 조선의 자본을 끌어모으려고 전통적으로 만들던 한국의 민속주들에겐 세금 폭탄을 매겨 못 만들게 하고 자기네들 주류 회사들은 원료인 일본산 주정을 쓰는 희석식 소주를 팔아치우면서 이득을 봤다 이 말입니다. 이후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한국전쟁을 거쳐 그때까지 미약하게 남아있던 전통 증류식 소주는 쌀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군사정부에 의해 만들어진 양국관리법으로 막타를 맞고 우리 곁에서 사라지게 되죠. 이후 전국의 양조장에서 만들어진 희석식 소주는 아예 공장에서 찍어 나오게 됐고 지금 우리도 아는 소주가 됐죠.
처음엔 엄청난 도수를 자랑했지만 이제 소주는 시간이 흐르며 점점 더 많은 그리고 다양한 고객들을 위해 점점 순해졌고 이제는 우리나라를 넘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술 중 하나로, 심지어 2016년에 영국의 옥스퍼드 사전에 소주로 등재돼 보통 명사의 대열에 오르며 우리 한국의 자랑스러운 전통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중동을 거쳐 몽골을 통해 우리나라에 전파된 증류식 소주와 일제강점기에 일본에서 넘어온, 그러니까 소주 자체가 과연 우리나라의 전통주라고 볼 수 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격동의 한 세기 동안 수많은 일을 겪으며 앞만 보고 달려온 우리 서민들의 곁에 애환을 함께 달래준 소주야말로 우리나라의 전통주가 아니면 뭐겠어요. 몰라도 상관없는 지식 몰상식, 다음 시간엔 더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기준 한 해 36억 병이 팔린 소주. 한국인과 소주는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우리 민족은 과연 이 소주를 언제부터 마셨을까요? 또 이 소주는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1231년 대제국을 건설 중이던 몽골군이 고려를 침략합니다. 이에 고려 정부는 몽골군을 피해 강화도로 피난하게 되고 개경은 함락당합니다. 93년간 고려를 지배하던 몽골인들은 수도 개경에서 지냈고 이때 처음 증류주 기술이 고려에 들어옵니다. 당시 몽골군은 주둔하는 곳마다 증류기를 설치해 양조장을 만들 정도로 술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몽골군도 처음부터 증류주를 마셨던 것은 아닙니다. 몽골 사람들은 증류기를 만나기 전까지 아이락이라는 말젓으로 만든 전통주를 마셨습니다. 이 아이락은 봄에 짠 말젓을 가죽 부대에 담아 발효시킨 전통술로 도수가 2도에서 5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유목 생활을 하던 몽골인들에게 술은 몸을 데워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매우 중요했는데, 이 도수 낮은 술을 마셔서 몸을 덮이려면 꽤나 많은 양을 마셔야 했고, 또한 도수가 낮아 쉽게 상했습니다. 하지만 13세기 초 전세계를 상대로 정복전쟁을 시작한 몽골 제국은 중동 지역에 있던 아바스조를 멸망시키고 지금의 이란, 이라크 지역을 제국에 편입시키면서 증류기를 만납니다. 이 증류기는 몽골인들에게 정말 매우 혁신적인 물건이었습니다. 당시 아랍인들은 증류기로 아락이라는 증류주를 만들어 먹었는데, 증류기로 만든 증류주는 도수가 높아 적은 양으로도 몸을 덮일 수 있었고 상하진 않았습니다. 이제 아랍인들의 아락은 몽골말로 아르히라고 불리며 몽골 제국 전역으로 퍼지게 됩니다. 앞에서 말했던 증류주를 있게 한 증류기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방 수메르인과 바빌로니아인들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런 원시적 증류기를 제대로 된 구조로 완성시킨 사람은 중세 최고의 천재 중 한 명인 페르시아 제국 철학자 이븐 시나입니다. 아랍인들은 이제 증류기를 이용해 술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슬림들은 원래 술을 마실 수 없었지만 물이 없으면 술을 마셔도 된다는 이슬람 율법을 들어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꽤 있었고, 몽골인들처럼 유목 생활을 하던 무슬림들도 있었기 때문에 몸을 덮이려면 술이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증류기로 만들어낸 술은 차가운 구리간에 맺힌 모양이 땀처럼 보인다고 하여 땀이라는 뜻을 가진 아락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락이라는 이름은 아직까지 우리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개성에서는 지금도 소주를 아락주라고 부르고 제주도에서는 아랭주라고 부릅니다. 안동에서는 소주를 내리고 난 술지개미를 아래기라고 부릅니다. 이 세 지역은 몽골군의 주요 주둔지이기도 했는데요. 개성은 고려의 수도로 몽골의 첫 침입 때 몽골군이 주둔했었고, 안동은 일본 원정을 위한 여몽연합군의 주둔지였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몽골 제국의 직할령이었습니다. 오늘날까지 이 세 지역은 지역 특산품이 소주일 정도로 소주가 아주 유명한 지역입니다. 몽골 제국은 고려 침략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많은 문화를 파괴했지만 그 와중에 소주라는 한국인의 소울푸드를 남겼으니 참 아이러니하네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에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이외에 더 알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